근데 오히려 저는 106회 공연을 끝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친구들 아팠을 때 한 번 해주고 코로나 걸렸을 때 한 번 해주고 2회를 더 하게 된 거예요. 전 땜빵 전문 배우. 전 컨디션도 안 타요. 늘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그냥. 밖에 다른 일로 나간 거, 운동 뭐 이런 거 병원 빼고 나간 게 7번 그 긴 시간 동안. 립트릴 한다거나 허밍 한다거나 혜수 누나는 의외로 되게 겁이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쏠 수 있어! 내부자들에서 이병헌이랑 이렇게 딱 붙고 그때 진짜 세게 했어요. 사실 나는 오늘 나오는 거가 요즘 무슨 신경의 변화 같은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 팬분들은 이제 제가 계속 어디에 이제 노출이 안 되면 계속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영상을 보시면서 작게나마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 너무너무 고맙고.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입니다.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요정식탁에 모신 분은 제 이제 그 SNS를 인스타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그러시겠죠. 에이 설마. 네, 그 설마 그분을 모셨습니다. 아니 또 이분도 지금 딱히 나오실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드라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요정스타의 가장 기쁜 소식은 이렇게 무언가 나올 일이 없는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오늘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실 분은 바로 조승우 씨입니다. 예, 아마 뮤지컬을 맨 오브 라만차 아니면 오페라의 유령 얼마 전에 끝난, 사실 대구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끝났을 거예요. 이 녹화일로 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찐팬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 조승우 씨를 모시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그런 주제로. 그리고 또 오늘 고맙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룸이고요. 사실 우리 집은 이곳이 제 세트장이자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한데 좀 분위기를 가끔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제 취향이 또 있는 거라 이런 광고나 잘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테이블이랑 의자를 보고 이건 좀 어울릴 것 같고 내가 조금 하고 싶어하는, 잠깐 내가 나갔다 있다 올게. 짜잔. 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떠세요? 그다음에 이게 이거야. 이거에 이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여기서 저 높이에서 뭐 이렇게 꽂거나 버리거나 하기가 너무, 일하기가 너무, 이런 꽂고지 않은 데스크로도 너무 딱 그냥. 정말 이 화이트 인테리어의 단점은 재질이 좋아야 된다. 사실은 재료가 좋지 않으면 이 화이트를 만들었을 때 잘못하면 빈티 나거나 무게감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방방 뜨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굉장히 약간 오프 화이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침착하면서 분위기 바꾸기에는 최고가 아닌가. 그다음 이렇게 간편한 높낮이 조절, 탁자 높이가 아주 높은 것보다 탁자 높이가 조금 낮을 때 훨씬 집이 높아 보이거든. 이거 봐라. 이러면 나도 서서히 앉으면 된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면 이 밑에까지 내려가. 그럼 여기는 애들 탁자 하기 너무 좋겠지. 이런 캐주얼한 느낌의 식탁도 굉장히 우리 집에 잘 어울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또 일룸에서 나온 레마 식기장이 있는데 어울릴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딱 갔다 오니까 찰떡인 거예요. 미니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정말 잘 어울리고, 지금 여기는 뭐 이렇게 책들이나, 그러니까 나만의 취향을 좀 보여준다? 뭐 그런 식기장이 아닐까 생각들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일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라면서, 그래서 이전 모델을 조금 리뉴얼해서 요번에 6월 달에 먼저 나오는 걸 저희에게 좀 먼저 보내주셨는데, 요 간살 딱 우리 집 아니니 여기? 우리 집에서 영감을 받은 건가? 제가 이제 간살 장인 아니겠습니까? 간살 좀 예민한데 요 간격, 이게 조금만 굵어도 촌스러워지고 이 간살이 너무 얇아도 그 역할을 못 하는데, 간살이라는 게 살짝 그 내용물이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취향을 살짝 보여주기에, 그 다음에 또 난 좀 가릴래 하는 부분은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인기가 왜 많았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향 이렇게 저는 꽃도 넣고 이렇게 식물들도 좀 놔봤고 신혼부부들이 좋아하게 생겼네. 왜냐면 그때가 가장 이쁜 그릇들이 많거든. 다들 그렇죠? 그때가 마지막이야. 그 다음 지나면 주방을 좀 새롭게 탁자와 식기장으로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저도 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조승우 씨와 함께 또 여기 이 새로운 분위기에서 좀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리하러 출발! 온 거야? 왔어. 왔어. 안녕. 안녕하세요. 반가워. 아니, 이 먼 걸음을. 아니 헤드미가 없네요. 헤드미가 없어. 헤드미 간식 사갖고. 아, 정말? 헤드미가 올 줄 알았는데 저 나를 잘못 잡아 다시 올게요 저. 아니, 걔 이름이 뭐지? 곰자. 곰자. 네. 곰자 데려오지. 곰자요. 곰자는 사람을 너무 무서워해갖고. 아, 그래? 네. 아, 너무 고마워. 나 그냥 말 편하게 할게. 네. 멋있다. 와, 이거 계속 보던 데를. 아, 정말? 우와. 안녕하세요. 제가 다 봤어요. 네, 이제 최신 그거 저 고은 씨 나오는 것까지 다 보고 왔어요. 장도연 씨 거랑 다. 이거 날개도 업그레이드 되셨네요.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일찍 온다고 그럴 줄 몰랐었어. 제가요? 그러니까 사실 언제 끝난 거야, 대구 공연이? 저 그저께요. 어제 서울 왔어요. 근데 무슨 마음이었어? 그냥 대구 공연하는데 갑자기 이제 요정재 형 그 형님이 이제 그 출연 섭외가 왔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와줬으면 너무 좋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 어디 이제 끝나고 쉬러 갔다가 와서 뭐 있을 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날 나가겠다라고 해서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온다 그러지? 아니 왜냐면 홍보할 것도 없고 뭐 밥도 맛있어 보이고 집도 구경하고 좋잖아요. 네, 그래서 형님도 또 공연 또 보러 와주시고 엄정화 누나랑. 맞아. 내가 그 누나랑 그래서 그 표가 있다는 거야. 난 사실은 자기 공연을 그 전에 한번 봤었다. 라만차를 봤었어. 그때 내가 너무 온 거야. 거기 그러니까 샴페인 몇 잔은 괜찮다 그랬지. 네. 몇 잔만 줄게. 알스. 못 마셔. 알스. 예. 아니 맥주는 마시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잘 못 마셔요. 소맥도? 못 마셔요. 예. 이거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잔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알라. 부알라? 부알라. 오늘은 샐러드보다 약간 새조개가 좋다 그래서 지금 철이라 그래서 조개 좋아요. 그거 좀 나 살짝만 주면 이렇게 줄게. 오케이. 아유 그릇도 그냥 예쁘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저는 섬세. 그래서 아니 공연 볼 때 나는 내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 정재일이라고. 네 알아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아프리카에서 온 어떤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러 갔는데 둘이 이 친구 옆에서 같이 보면서 정말 미친 듯이 우는 거야.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무슨 공연을 보거나 그럴 때 나의 감정에 너무 인색하지 말고 이런 건 충분히 참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배웠고, 근데 자기 그 공연을 보다가 오페라의 유령을 보다가 정말 막 솟구치는, 그러니까 나를 무장해제하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었거든. 음악 아닐까요? 음악도 그렇고 연기 막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몰입했었던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너무 나는데, 그때 막 두나 나 정화 갔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알아들 보셨는데, 내가 눈물이 나는데 이제 휴지를 하나씩 주기 시작하는데 내가 계속 받았었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너무 좋았고, 난 맨 오브 라만차도 너무 좋았던 게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막판에 이렇게 조명, 돌로레스인가? 돌로시아? 둘시네야. 돌시네아에게 그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진짜 복받쳐서 그것은
진정한 기사의 임무이자 본분 아니 특권이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구한테 전해 들었어요. 아 그래? 예, 형님이 맨 오브 라만차를 보러 오셨는데 승우 그 친구가 되게 인상적이었다. 근데 미쳤다. 이런 표현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오늘. 예. 아 들었구나 그 얘기를. 그게 들었어요. CJ 그쪽에 나 뮤지컬 담당하는 사람인데 내가 뮤지컬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뮤지컬을 아예 맨 처음에 이렇게 몰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교과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노력해서 이 극을 올리는지가 난 보여. 그러니까 몰라 이건 자기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난 그게 좀 느껴졌었거든. 감사합니다.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사실 난 근데 또 이제 이 얘기 들은 거야. 지금 대구에서 끝났지. 또 이 공연을 끝내자마자 뮤지컬 어워즈에서 남우주연상을 탔어. 네, 운이 좋았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의 조승우. 너무 감사합니다. 오페라의 유령을 하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였던 것 같은데 어때? 아니 근데 사실 이 작품이 소리 이렇게 빠져드는 거야 여정재 형. 예. 그 작품이 제가 7년 만에 신작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2000년도에 이제 뮤지컬 데뷔를 해가지고 올해로 이제 24년이 됐는데 작품 수를 세보니까 오페라 유령까지 13작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이제 앵콜, 지킬 앤 하이드 앵콜 뭐 시즌별로 막 하다 보니까 막 6, 7번을 계속 앵콜 공연하고 라만차도 뭐 계속 그렇게 하고 헤드윅도 계속 하던가 하고 이러니까 작품 수가 늘어나지가 않아서 제가 뭔가에 이제 계속 고여있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전 사실 상을 지킬 앤 하이드, 맨 오브 라만차, 닥터 지바고 이렇게 3개로밖에 안 받았어요. 뮤지컬로? 네. 연기로는 그러니까 4번째로 이제 받았던 게 이제 오페라 유령인데 그때 40대가 되고 나서 처음 받았던 이제 주연상인데 근데 그때 후보가 되게 쟁쟁했단 말이에요. 홍광호 씨도 있고 최재림 씨도 있고 같은 역할 했던 그리고 박강현 씨도 있고 한 명이 누구지? 준수. 이런 게 디테일이지. 사실은 생각 안 나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후배 이름 한 명 빠질까 봐. 큰일 나죠. 준수 이름 빼면 큰일 나. 우리 준수예요. 우리 준수. 근데 막상 그때 저는 이 작품이 되게 너무나도 큰 산이었고 제 음역대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전 로바리톤인데 하이바리톤이 해야 되는 거를 공연 연습 들어가기 한 8개월 전부터 미리 레슨을 받고 지금 기간만 따지면 2년이 넘는 시간을 오페라 유령에만 매달려 있었던 건데 성악 발성을 위해서. 아니요, 굳이 성악 발성은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발성에서 더 장기 공연을 할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낼 수 있고 좀 더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그런 발성을 좀 배웠던 거고 나중에는 이제 성악 발성도 하고 벨칸토도 배우고 해서 이제 계속 다양하게 좀 해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108회까지 공연할 줄도 몰랐고 체력도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상을 받으니까 첫 드는 생각이 진짜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좀 그랬거든요. 그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제가 8회에 수상을 했는데 7회까지 제가 4번 노미네이트가 됐었어요. 스위니 토드로 2번, 라만차로 1번, 헤드윅으로 1번 됐는데 그전에 솔직히 스위니 토드는 나 진짜 이 작품 진짜 내 뼈를 갈아 넣어서 했어. 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또 2번이나 올랐는데 2번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손드하임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작품으로 이제 상을 못 받은 배우는 이제 저희가 처음인 거예요. 그런 역사도 있었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상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근데 이번에 상 받았을 땐 진짜 감회가 너무 새롭고
내 뮤지컬 인생의 2막이 이제 시작이 됐구나 40대로서의. 그래서 내 음역도 올라갔고 어느 정도 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졌고 앞으로도 항상 운동선수들한테도 코치가 있듯이 이제 성대도 근육이라고 이제 성대를 컨트롤해주고 호흡을 컨트롤해줄 수 있는 어떤 그 동반자, 조력자가 필요하겠구나. 나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그래서 2명의 선생님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말의 요지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듣기로는 그래서 사실은 그만두려고 했다. 뭐를요? 그 우리가 막 배우는 와중에 너무 아팠다고. 부산에서 처음에 저는 만반의 준비를 이제 23년 1월 25일 날 이제 첫 음악 연습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 8개월 전부터 이제 레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성악 전공자들이고 맞죠. 우리 동석이나 주택이나 뭐 재림이나 다 성악 전공했고 뭐 이 정도 음역은 그냥 껌으로 내는 친구들이니까 저는 미리 준비를 많이 해서 갔는데 첫 일주일은 그나마 좀 이제 배우고 재밌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2주차부터 감기가 온 거예요. 공연 2주차에서 아니요 연습 2주차부터 감기 동안 또 못하죠 연습을. 감기가 났더니 갑자기 급성 비염에 급성 축농증 그리고 갑자기 부비동염. 그게 진짜 그거 끝이 악질 중에 악질. 맞아. 이거 이 안에. 네. 거기에 서핑이 너무 좋은데. 표정 봤어. 물공포가 있었고 그때는 한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발성으로 해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연습을 통으로 날려먹고 부산 처음에 프리뷰 공연하기 전 최종 리허설 전까지도 소리가 안 났어요. 아예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병원에 가가지고 좀 센 약을 처방을 받고 그래갖고 3월 25일 날 첫 공연을 올랐을 때 또 기적처럼 또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막 커튼콜하고 커튼 막 닫혔을 때 막 배우들끼리 다 얼싸안고 울었어요. 근데 그 후로는 이제 계속 좀 자신감도 붙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8회까지 무사히 오게 됐는데 결론은 배가 너무 고픈데 이거 언제 드시게? 애들 조개가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좀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정말 왜? 아니, 이거 먹으려고. 이게 세조기회라고 해서. 네. 어우 기가 막히고 부비동염처럼 코가 막히는 맛이. 미슐랭 3. 가정식 미슐랭집. 사실 108회라는 걸 듣고 내가 지금 너무 놀라거든. 보통 3회 아니면 그래서 뭐 조금 더 길게 해서 뭐 2주를 할 때 정말 미쳐버리겠거든. 정말 왜냐면 난 또 술도 좋아하는 데다가 근데 이 감정 공연 끝나면 막 이 들뜬 마음. 공연 끝나면요 저는 오히려 차분해지는. 그래서 공연 끝나면 전 공연 전에 사람들을 안 만나고요 공연이 끝나면 만나요. 전후 다 안 만났는데 근데 약간 근데 그런 기분들을 다 어떻게 조절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 그러니까 막 기뻐서 막 울고 우리 이제 한잔 해야 되거든. 형 저도 술은 맥주는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저께 이제 쫑파티하고 처음 맥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안 만났고 호텔 숙소에만 있었고 왜냐면 뭐 감기 걸리거나 코로나에 걸리거나 이럴까봐. 그게 제가 세봤어요. 부산 3개월, 서울 5개월, 대구 2달 정도. 밖에 다른 일로 나간 거, 운동 뭐 이런 거 병원 빼고 나간 게 7번. 그 뭐 오토바이를 보러 갔다. 맞아, 오토바이 줘야지. 가구를 보러 갔다. 그리고 누구랑 샤브샤브 한번 먹었다. 뭐 이런 거 하니까 7번 딱 나갔다 왔더라고. 그 긴 시간 동안. 이런 자기관리이지만 사실은 좀 끔찍하잖아. 어떻게 보면 나한테 약간 그런 느낌. 그냥 보면 정말 수도승인 거잖아. 일종의. 저 기독교라서.
그리고 형 이거 왜 형만 써요? 난 왜 안 줘? 아 기독교야. 아 기독교 수도승이라 그러나요? 아니야 저는 원래 집돌이라서 아 저도 하얀 거 주세요. 이게 뭐야? 헤이. 이게 더. 그래 이거 줘. 이게 더 이쁘잖아. 이쁘잖아 이거. 이쁜 거 좋아하고. 아 정말 근데 야 진짜 그렇게 뭔가 계속 절제하면서 공연을 올렸다는 거. 그래서 이런 퀄리티 그다음에 조승우의 공연을 본다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행복감이 거기서 오나? 아니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난 절대 감기 걸리면 안 돼. 난 못해. 근데 오히려 저는 106회 공연을 끝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친구들 아팠을 때 한 번 해주고 코로나 걸렸을 때 한 번 해주고 2회를 더 하게 된 거예요. 저 땜빵 전문 배우.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 티타늄 성대 우리 광호 성대 이렇게 돼갖고 제가 대신 6회 공연 대신하고 막 은퇴 씨 공연도 대신하고 땜빵 전문. 가늘고 얇게. 전 컨디션도 안 타요. 늘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그냥. 근데 그거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극 연기를 봤을 때 불편한 지점들이 있잖아. 갑자기 대사다 노래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뮤지컬이 그러니까 자 지금 파티입니다. 막 누가 이제 막 이러고 지나가잖아. 그러면 대극장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그런 몸짓, 그다음 과장된 액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없어. 자기 거 보면. 저도 있어요. 저도 왜냐면 제일 경계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매체도 같이 하기 때문에 늘 뮤지컬 끝내고 나서는 이 모든 뭐 발성 저희는 맨날 립트릴 한다거나 허밍 한다거나 하이 헤이 스윙 쎄쎄 하잖아요. 그거 성악가 연습실에서 맨날 예, 듣는 맨날 거거든요. 들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30대 때까지는 아예 뮤지컬 끝내면 바로 그냥 없애버렸어. 왜냐면 매체 연기할 때 내 뮤지컬 톤이 나올까 봐. 그래서 항상 이거는 없어져서 100이었다면 0으로 사라진 후에 매체를 끝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걸 할 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 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그래서 늘 매너리즘이 없고 나 그 옛날에 그 아는 누나가 연극 배우는데 이 설명을 해주는 게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자기가 TV 연기 나갔는데 바로 잘렸다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극장식 연기를 그쵸. 왜 여기서 연극하세요? 이렇게들. 그래서 누구야? 부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잖아. 근데 누구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무대에 있다가 매체로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이런 거 펼쳐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극도로 경계했었어요. 제발 그래서 연극 같지 않았어? 맨날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간극을 줄이려고 계속 했었는데 결코 매체와 이 무대 연기에는 그 간극을 줄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형님, 저 목이 타서 지금 맥주 한 잔 줄까? 아니 목이 탄데 물이 없어. 물도 안 주냐고. 아 너무 재밌다. 잠깐만 이거 이런 고급 물은 처음 보는데 너무 가벼워. 플라스틱이에요? 아니야 유리야. 유리야? 와 이거 뭐? 이거 협찬이에요? 아니야 협찬. 아니야 협찬. 아니야? 일룸. 근데 왜 맨날 반바지 입으시는 거예요? 집에서 또 긴 바지 입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집에서 뭐 입고 있어? 긴 바지요. 그게 영화는 춘향전이야. 시작이 춘향전이었고 시작이 깐에 갔어. 네. 그 나이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타짜가 26살이었어. 나 그게 너무 놀란 거야. 안 놀라워? 그냥 그 나이 그 설정 그대로인데. 근데 그게 26살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고 마라톤 25, 26살의 타짜
27에 고고70, 28에 불꽃처럼 나비처럼. 네. 35의 내부자들. 내부자들. 그러니까 사실 그 나이에 조승우였다고? 왜 우리는 그때 조승우의 나이를 아무도 근데 제 나이를 다들 되게 높게 보거나 되게 낮게 보거나 그래요.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정한 나이를 잘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어디서 예능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사실은. 없죠. 예. 근데 저는 일단 98학번이고요. 네. 80년생인데 원래 3월에 태어났는데 많은 80년생들 친구들한테 되게 미안함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게 그렇다고 애늙은이의 느낌이 아니라 또 화면에서 보면 되게 소년 같은 느낌들이 있거든. 굉장히 외향적인 것들을 해도 이 안에는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슬픔이 있는 어떤 게 약간 나약한 인간들이 되게 잘 표현한다고 하면 맞는 것 같은데 타짜에서도 보면 되게 막 거칠고 거친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되게 소년이 있고 그거는 완벽히 최동훈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캐릭터고요. 진짜 완벽히 그 순박했던 그 고니의 청년의 모습에서 되게 어설픈 모습에서 이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너무 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뭣도 모르고 뭐 이렇게 작두 해가지고 뭐 어딨어 그 뭐 돈 가져가는 새끼 어딨어 하는데 그거를 너의 상황은 지금 누나 그 혼수할 돈 그거 가지고 전세 자금 그거 가지고 다 날려먹었는데 그걸 하는 절실함을 정말 찌질하게 표현해 주는데 그때 내가 너무 멋을 부리고 있었구나. 그때 최동훈 감독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죠. 그걸. 그 이야기의 서사. 그 캐릭터의 서사를 다 만들어 준 거죠. 근데 그걸 알아차리고 이렇게 또 연기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정말 서로의 복인 것 같아. 그쵸. 사실은 그때 최동훈 감독님도 신인이었고 저도 신인이었고 그러니까 서로 약간 시너지가 났다? 혜수 누나는 의외로 되게 겁이 많으셨어요. 네, 되게 이렇게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인 거야. 승씨 나 떨려서 잠을 못 잤잖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할 거야. 쏠 수 있어! 재밌게 찍었어요, 되게. 타짜를 힘들지만 재밌게 찍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난 처음 봤던 게 내부자들에서 이병헌이랑 이렇게 딱 붙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딱 붙고 이렇게 팍 졸리고 막 이러는 장면에서도 그 기질을 놓지 않는 듯한 느낌? 어리고 이병헌 배우보다 분명히 어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깡패 역이고 그래서 그런 역에 조승우가 딱 들어와서 검사 역인데 어떨까? 근데 정말 뭐라 그러지? 불꽃이 팍팍 튀는 듯한 느낌을 보는 사람은 받는 것 같아. 그런 거 찍을 때 어때? 약간 너무 분장이 세거나 막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렇게 좀 주눅 든달까? 약간 그런 게 있나? 아니, 주눅은 안 들었고요. 백윤식 선생님은 워낙에 작품을 그전에도 했었고 편했고 병원이 형 같은 경우는 일부러 친해지려고 제가 미리 좀 밑밥을 많이 깔았죠. 그 형이 말을 진짜 못 놨어요 저한테. 승우 씨 그랬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놨죠 먼저. 밥 먹었어? 오늘 분장 잘 먹었네. 형 말로 하. 그래야지 이제 팽팽한 이게 뭐가 되니까. 연기하면서도 그랬는데 사실 처음에는 우장훈 역할이 조금 저는 좀 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를 추격하고 뭐 이렇게 뭘 파내려고 하고 이용해 먹고 뭐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뭐 달려나가는 약간 그런 캐릭터 너무. 근데 원래 그 원작에서는 그 역할 자체가 없었고 새로 만들어진 역할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역할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었거든요. 또 사투리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근데 영화를 봐도 사실 뭐 다 주연이라고 하는데 저는 명백히 그 역할은 조연이었고 그 역할은 안상구의 영화였고 확실히 병원이 형이 진짜 하드캐리 했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이제 자기는 연기를 했고 이제 자기 손을 떠난 거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해석은 우리 거고. 근데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막그때 진짜 같기도 하고 막 진짜 세게 했어요 그 형. 죽는 줄 알았어. 힘 얼마나 세는데. 얄짤없어요. 액션할 때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 그냥? 제가 본 사람 중에 액션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오. 막 사살하자 좀. 이런 성격까지도 너무 막 잘 맞고 막 어떤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에 막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드라마를 하면서 또 배운 거, 느낀 것들이 또 달랐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처음 드라마가 이제 마이였어요. 그 조선시대 수의사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옆에 좋은 조력자들을 만나가지고 결국에 어의까지 가게 되는, 사람을 고치는 의사까지 가게 되는 그 이야기였는데, 아,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너 되게 많이 딴 데 나가잖아. 너 안 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나간 적이 없나? 없어요. 그치, 유튜브 처음이에요. 유튜브 처음이야? 네, 처음이에요. 물론 섭외는 많이 왔었지만 처음이에요. 요정이니까. 요정과 해골의 이중성. 스컬. 어쨌든 그때 마이를 너무 설레어하면서 동물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겠다. 그래갖고 근데 막상 촬영을 해보니 거의 50부작이었으니까 월화 방송이었는데 대본이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3일에 그걸 다 찍어요. 나 갑자기 너무 미안한데 자기의 바쁜 스케줄도 그렇죠. 그 음악은 언제 넣어? 정말 경이로운 거죠 그게. 그 새벽에 이제 연락이 와요. 이제 나올 것 같다, 대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새벽 한 2시쯤에 다 모여라. 다 대기하고 있으면 이제 대본이 한 권 나와요. 월요일 거 한 권. 그러면 저는 그 많은 조선시대 의학 용어와 약재 이름과 이런 거 외울 수가 없잖아요. 보고 하는 거예요. 써준 거를. FD들이 이만한 전지에다가 그걸 의학 용어들 막 다 써가지고 카메라가 있으면 1번 카메라 뒤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눈높이 안 내려가게 그렇지.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작가님도 최선을 다해서 쓰시고 감독님도 최선을 그때 다하셨겠지만 상황에서 또 그게 최선이었고. 예, 그게 최선이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해서 찍었는데 제가 50부작의 절반도 안 찍었을 때 처음 드라마 했는데 MBC 연예대상에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고 드라마 안 끝났는데. 예, 안 끝났는데 연예 대상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아이의 노성우 씨 축하드립니다. 대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룰을 몰랐죠. 그러니까 최우수상 받아서 아 이거 주셨구나, 좀 감사하구나. 근데 그 최우수상 후보들 중에서 대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빛과 그림자라는 드라마로 안재욱 형님이 그걸 타셨어야 돼요, 대상을. 누가 봐도. 근데 제가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저는 수상 거부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재욱이 형님은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계시고 소감이 어떠냐는 물음에 제가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저 안재욱 형님께 죄송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솔직히 이게 우리 수연 씨도 있고 우리 또 안재욱 선배님도 계시고 이성민 선배님도 계시고 처음 하는 주제에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되는지 정말 어깨도 무거워지고 혹시 제가 앞으로 드라마를 힘들다고 또 안 하게 되면 이거 먹튀 아닌가 해서 이건 아닌데 이제 절반 하고 대사도 보고 하고 난 연기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늘 그거를 지금 10년 넘게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구나. 죄책감처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이게 또 자기가 너무 이렇게 딱 부러져서 그래. 우리가 그때 당시에 쪽대본 너무 말이 많았잖아.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다 나와요. 요즘은 대본이 너무 다 나오고 다 사전 제작식으로 되니까 맞지. 영화는 좀 더 여유롭게 찍을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시간과 어떤 것들에 공을 들여서 맞지. 집중해서 더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드라마 같은 경우는 16개나 12개의 대본을 가지고 그 캐릭터의 어떤 그리고 작품의 서사를 구축해 나가기에는 드라마가 훨씬 더 저는 더
좋았거든요. 요즘은 완전 또 많이 바뀌었지. 그리고 퀄리티도 많이 높아지고 OTT도 활성화되고 물론 지금은 불황이지만 그 OTT나 이제 종편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배우들도 더 많은 기회도 열리고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100페이지, 120페이지짜리 이제 대본 가지고 4-5달을 계속 그것만 가지고 이제 장소도 계속 변하고 이렇게 조금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감정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좀 어렵죠, 사실은. 영화가. 예, 또 그걸 또 편하게 생각하시는 배우들도 있을 텐데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어떤 작품의 서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여러 캐릭터들의 더 그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드라마 쪽이 더 유리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쪽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아, 형, 저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 요거 또 그거 단호하다. 저 맥주 있어. 맥주 있어. 제가 좋아하는 맥주 있나요? 라그 카스? 자, 기다려보자. 테라만 사온 거 같아.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카스가 없다고요? 맥주를 안 마시고. 컷! 아니 카스 제 카스 모임도 있어요. 신의 선물 했던 우리 후배들 있잖아요. 뭐 한선화 그리고 뭐 연재욱, 안세야 뭐 이런 친구들 그 친구들이랑 맨날 마실 때 카스만 먹어요. 카스. 그러니까 맥주는 한 몇 잔까지 마셔? 한 3,000cc 정도? 예전엔 한 5,000 정도 마셨습니다. 소맥도 아니고. 소맥은 안 먹어요. 소주는 아예 안 되고. 안 먹어요. 저도 아이유 그 지은이가 선전해서 이슬이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카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카스. 맥주는 카스. 지금 이렇게 뭐 뮤지컬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이렇게 조용하지만 자기 갈 길을 단단히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다지면서 왔잖아. 뭐 대본도 다 외우고 드라마 리딩 때 이걸 덮어놓고 한다. 오, 하고 저기다 이렇게 딴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던져놓고 아니야,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 눈 보고 얘기하세요. 약간 이런다고. 아니 거짓말. 진짜 명백한 거짓말. 제가 그런 소문이 났어요. 물론 비밀의 숲 라이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다 외웠어? 그 30대였으니까. 제가 40대 넘어가니까 신성한 이혼을 찍는데 정문성 배우가 제가 할 대사인데 제가 안 하니까 아이고 날 새겠네. 내일 찍어야겠네. 내일 찍어야겠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말 안 해? 대사 하셔야죠. 아, 내 차례야? 보니까 제 차례인 거예요.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근데 대단하다. 30대 때 정말로 다 외웠던. 그게 어렵지 않았다? 아니면 뭐 집에 안 나가니까. 안 나가니까 그거 보고 있는 재밌다. 재밌어. 사실 연차도 이렇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하는 건 참 어려운데 아 이런 건 진짜 또 배워야 돼. 그래. 저는 이순재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왜냐면 그때 마이 찍을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봐도 이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해. 그 텍스트에도 감정을 실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해. 하시면서 선생님은 다 외우셨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죄스럽겠어요. 선생님은 외워서 하시고 저는 이러고 있는데 시선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 보고 하고 있는. 그렇지. 이거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걸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선생님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걸 좀 봐줘. 뭘 볼까요? 이거? 시계 좋아한다고 깔띠. 해서. 오. 아 이게 왜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냐면 네. 취미. 네. 오토바이 듀가티를 한국에서 제일 먼저 탄 연예인이란 소리는 들었어. 그렇진 않아요. 지금 눈빛 바뀌는 거 봤어. 그렇진 않아요. 제일 먼저 타진 않았어요. 예. 오토바이. 예. 왜 오토바이야? 오토바이는 어렸을 때부터 좀 타고 싶었고 제가 차 막히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샤롯대 공연장 가는 그 잠실 쪽이 최악이지. 너무 막혀요. 그치. 면허를 따서 공연장 가는 길에 타고 가자. 그리고 또 공연 끝나고 또 바이크 타고 퇴근하는 그 길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공연 끝나거나 뭐 이럴 때 쫑파티 하는 것처럼 일종의 그런 해방감을 좀 느끼는구나. 네, 혼자 가면서 생각도 해보고 저는 그 두카티 멀티스트라다라는 그 투어러 바이크를 가지고 저는 제주도도 혼자 갔다 왔어요. 태풍 볼라벤 온 후에 그 비를 다 맞으면서 9시간 동안. 이야, 그럼 지금도 또 여행 계획이 있어? 아, 지금은 투어러가 없어요. 하나 사주세요. 뭐가 없다고? 뭐가? 투어러. 그 뭐야? 먼데 가는 바이크라. 아, 그게 또 따로 있는 거야? 예. 왜 먼데를 못 가?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러고 제주도가 이러고 완도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난 근데 그걸 또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만약에 타면 내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건 면허 없는 전기 바이크 사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데 난 그게 헤드미 때문에 없어졌어. 헤드미 산책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되거든. 곰자를 키우잖아. 네, 근데 극성 학부모로 지금 너무 유명하잖아. 맞아요. 그 가방 꾸미기 막 이런 걸로 너무 꾸며줬더라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3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 대유행했을 때 맨오브 라만차 공연을 이제 12월 15일 날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다운됐어요. 그래서 한 달 반이 밀렸어요. 졸지에 이제 백수가 돼서 집에서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곰자 유치원에서 가방 꾸미기 대회를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좋았어. 내 새끼 기 좀 살려주자. 갖고 할 때마다 하나씩 업그레이드 돼서 오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 사람 쓴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갖고 근데 그 테마는 그거였어요. 곰자와 곰자의 친구들. 다 막 패치 사갖고 붙이고 막 옷빈으로 막 인형 붙이고 막 애들이 진짜 금방 친구가 됐어. 곰자 친구 제일 많은 거야. 착하구나. 곰자가 야, 곰자랑 오늘 헤드미랑 만났으면 너무 그러니까 근데 곰자가 사람을 무서워한다 그랬나? 사람을 무서워해요. 근데 얘는 리트리버를 되게 좋아해. 자기보다 큰 애들을 되게 좋아해서 레슬링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그 사모아인처럼 근육이 멋지다. 엄청나요. 근육량이 엄청나요. 곰자가 유기견이었지 또. 네. 유기견인데 어떻게 입양하게 됐었어? 계속 유심히 지켜보던 친구였어요. 계속 그 고성 보호소에서 그래서 귀가 이렇게 나르는 것 같은 약간 덤보귀, 예? 짜장입인데 새끼들이 이렇게 태어났었고 너무 빼짝 마른 거예요. 눈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걸 계속 저장해 놓고 있다가 그 DM을 보냈죠. 거기다가 비공개 계정이 있습니다. 네. 제 일기처럼 쓰는 비공개 계정이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오픈할 수가 없지만 다 찾아내는 거 아니야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DM을 보냈어요. 이 녀석이 이 아이가 혹시라도 그 안락사 그게 결정이 되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근데 그러다 뭐 거길 무심코 들어갔는데 안락사 넘버에 50번 친구가 딱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바로 연락했죠. 오시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고성으로 뒤가 댓글 갔죠. 강원도가 아니 차 타고 가지고 오토바이 곰자를 어떻게 데리고 와? 이렇게 데리고 오겠는데 지금 이렇게 했네. 이게 근데 막 딱 갔어요. 갔는데 살이 포동포동 쪄 있는 거예요. 애가. 내가 알던 그 친구 맞나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 애교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서 되게 이렇게 몰래 닭가슴살도 삶아주시고 당근이랑 막 양배추 이런 거 삶아가지고 주셨나 봐요. 애기도 낳고 막 해서 그러니까 살이 포동포동 더 귀여운 거예요, 애가. 그래서 리드줄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단풍이가 했던 거 해서 데리고 오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다 좋아해 주시면 사실 곰자도 아마 이제 느끼는 거지. 아빠가 맨날 그렇게 기죽지 말라고 인형 아빠가 이렇게 달아주고 마음으로 나와서 지갑으로 키우는. 지갑이 최고지. 열심히 일했잖아. 108회 공연. 약간 도미밥풍의 광어밥.
생선 괜찮아? 생선 아주 좋아합니다. 아 그래. 흰살 생선 기가 막히죠. 너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없니? 뭐 하고 있을까요? 나 지금 사실 그 저걸 좀 달래장을 하나만 만들게. 그럼 잘 달래고 계세요. 제가. 아 그리고 너 시계 좋아한다면서 또. 아 시계 자꾸 얘기하는데 시계는 뭐 어렸을 때부터 왜 약간의 결핍 있잖아요. 갖고 싶었던 거 못 가졌던 거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계를 이렇게 모으게 된 계기는 듣고 있는 거죠. 완전 듣고 있어. 그 예전에 우리 스타일리스트 형이 이제 모 업체의 이제 시계였어요. 근데 거기에 시계가 주력 상품이 아니야. 그냥 패션 쪽이야. 근데 그 시계는 우리 시계쟁이들이 봤을 때는 시계가 시계의 가치가 없어. 그치. 이제 그거를 받아왔는데 내가 여기다 차고 있는데 막 기스 날까봐 막 기스? 스크래치 날까봐 그 조심 그 조심 어디 이렇게 부딪히면 큰일 나. 그래갖고 형 나 이럴 거면 시계 안 찰래. 나 시계 아무리 좋아해도. 아니야 그냥 차. 그래서 계속 이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막 뭐 무대 인사 할 때도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진짜 이거는 돈을 벌면 나에 대한 선물로 하나씩 해줘야 돼. 작품 하나 끝날 때마다 이 작품에 내 온 시간을 쏟았으니까 난 시간을 선물 받아야겠어. 멋지다.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시계들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뭐 어디 무대 인사나 행사나 갈 때마다 제 시계를 차는 거예요. 예전에는 에이 들어오서 내 거 찬다 이거였는데 이제는 소중한 내 거 찬다. 지금 이게 생선밥이 어땠을까 너무 궁금하다. 우와 김 좀 봐.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달래는 먹어? 달래 들어보긴 했는데 먹어보진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백수가 돼서 고독한 저의 마음을 달래주네요. 처음 들었다 오늘. 형 코 먹는 소리. 달래주네요. 맨날 볼 때마다 형은 왜 이렇게 코를 드시지? 이제 배가 많이 고프셨나 보다. 오늘 그 같이 밥을 먹고 막 하면서 어땠냐면 정말 너무 친한 동생이랑 막 너무 기분 좋게 친해진 시작을 한 것 같은 느낌? 원칙 그리고 내일에 대한 그 숭고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건 이렇게 즐겁구나. 카스 아직 한 병 더 있으니까 한 병 더 마시고 꿈이요? 꿈 얘기해야 돼. 사실 나는 오늘 나오는 거가 약간 신경의 변화, 요즘 무슨 신경의 변화 같은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 아니에요. 그냥 왔는데요. 형. 왜 왔냐면 제가 이제 백수거든요. 이제 무기한 저 이제 휴업에 들어갔고 이제 1년 만에 처음 쉬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나왔냐면 사실 형님이 초대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제 베스트 프렌드들이 저희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굿맨 스토리를. 제가 물어봤어요. 어떨 것 같아? 재영 형님이 초대해 주셨는데 팬분들한테 진짜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 오페라 유령도 마무리했고 어떤 따로 홍보를 위한 목적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팬분들은 이제 제가 계속 어디에 이제 노출이 안 되면 계속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잠시 쉬는 동안에 이 귀엽고 굉장히 멋있는 요정 식탁을 통해서 요 영상을 보시면서 작게나마 이제 저를 봐주시고 형님도 봐주시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뭐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팬들을 위해서 조금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 너무너무 고맙고. 그러면 어디 여행 갈 거야 이제? 같이 갈 사람이 없네요. 또 슬픈 얘기가 시작되네.
그래서 사실은 뭐 꿈을 물어보려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꿈을 꾸기에는 너무 사실 다 소진해서 108회 공연이야. 정말 1년이 넘는 시간에 너무 고생했고 일단 몸조리하고 80까지 좀 해줘. 형 90이에요. 더 늘어나. 우리 얘기 너무 많이 하다가 못 먹었으니까 오늘 나와서 너무 고맙고 네. 우리 밥 먹으면서 마무리하자.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궁금했어요. 요정인데 왜 그 해골 바가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있는지. 형님 요정 날개 달고 오는데 오자마자 해골이 반겨주고 있으니까 여기다 내가 리본을 묶어주고 가야 되나 집에서 막 리본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리본이라도 좀 내줄까 이렇게. 그냥 와줘서 고마워. 너무 재밌었어요. 완전 너무너무 즐거웠어. 집도 너무 예쁘고 세상에. 최고였습니다. 우리 헤드미는 곰자 한번 데려와줘. 알겠습니다. 어. 헤드미가 잘 놀아주겠지? 걔 여자니? 알지. 이거 놀는 거 알지.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 알지. 이거 지금 너무 뮤지컬 아니야? 진짜 다 맛있었고 너무 잘 먹고 갑니다. 다음에 좀 슴슴하게 할게. 슴슴하게? 안녕. 안녕. 뮤지컬처럼.